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웨이페어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CEO 니라지 샤의 발표 시작 부분, 그러니까 그 서두 발언에 좀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부분 녹취록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체 실적 발표가 아니라 딱 CEO 발언의 앞부분만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웨이페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 설정에 대한 핵심적인 시각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CEO가 직접 던지는 메시지니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회사의 어떤 자신감이라든지 또 전략적인 우선순위 같은 걸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좋습니다. 그럼 목표는 명확하네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웨이페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 배경 요인은 뭔지, 또 CEO가 강조하는 성장 동력이나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이걸 좀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겠죠? 특히 오늘은 그 CEO 발표의 서두 부분만 가지고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기록적인 주택시장 침체 속에서 어떻게 또 기록적인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맞아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 비결을 CEO의 발언 속에서 찾아보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숫자 나열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좀 읽어내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웨이페어 CEO 발언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상당히 인상적인 평가를 내놨죠. 네, CEO가 발표를 시작하면서 3분기 실적을 대단한 성공, 테레픽 석세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실적 발표에서 쓰는 수사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요. 네. 단순한 미사역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치들이 정말 놀랍던데요? 매출이나 수익성 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독일 사업을 제외하고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했어요. 9% 성장? 사실 이 9%라는 숫자만 보면 그냥 뭐 괜찮은 성장률이네 싶을 수도 있는데 현재 가구 및 홈퍼니싱 시장 전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렇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익성 지표인데요. 아, 바로 그 조정 EBITDA 말씀이시죠? 이게 무려 70% 이상 급증했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조정 EBITDA라는 개념을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그냥 회사가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얼마나 현금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뭐 이자 비용이나 세금, 감가상각 같은 회계적인 요소를 빼고 보니까 사업 본연의 수익 창출 능력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70% 넘게 급증했다는 건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뭐랄까 사업의 체질 자체가 아주 건강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70% 증가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마진율도 기록적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조정 이비티다 마진율이 6.7%를 기록했는데 CEO 말에 따르면 이건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웨이페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와, 매출 성장과 동시에 이익률까지 역대급으로 끌어올렸다.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네, 이번 3분기 성과는 확실히 대단합니다. 그럼 CEO는 이런 인상적인 수익성 개선의 비결을 뭐라고 설명했나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인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공헌이익률, strong contribution margin이고요. 궁원 이익률이요? 네, 그리고 둘째는 고정비 통제, managing our fixed cost입니다. 공헌이익률이라는 건 제품 하나 팔 때마다 얼마의 이익이 남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높다는 건 제품 자체의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 비용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늘어난 매출이 고스란히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결국 잘 팔아서 남기고 허리띠 졸라매서 아꼈다. 이건데 이걸 동시에 그것도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해냈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근데 CEO도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죠? 네, 그 점은 아주 명확히 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발표 와중에도 시장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빼놓지 않았는데요. 특히 주택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시장이요? 네, 기존 주택 판매량이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딱 지적했죠. 금리 인하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다고 봤고요.
그렇습니다. 단기 금리가 일부 인하되긴 했지만 주택 구매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기지론 같은 장기 금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즉,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실 인식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웨이페어의 성장은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딱 선을 그었다는 점이요. 바로 그 점입니다. CEO가 우리의 성장 계획은 웨이페어 고유의 요인들에 의해 주도되며 주택 시장 회복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어요. 와, 자신감이 대단한데요.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 탓을 하거나 시장 회복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 역량과 전략으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동력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그래도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CEO도 카테고리 전체, 그러니까 가구 및 홈포니싱 시장 전체 동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언급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몇 년간 계속되던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일단 멈추고 올해 들어서는 점차 보합세,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시장 전체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거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관세 문제 같은 외부 변수 속에서도 오히려 웨이페어 모델의 강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예를 들어 관세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웨이페어의 플랫폼 모델이 오히려 더 빛을 발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모델의 강점. 네, 웨이페어는 자체적으로 재고를 막 쌓아두기보다는 수많은 공급업체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델 덕분에 특정 국가의 관세 문제나 공급망 이슈가 터져도 다른 공급업체를 통해서 대체 상품을 찾거나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유연성이 높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CEO는 이걸 고객에게는 일관되게 최고의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고 공급업체에게는 시장 점유율 확보와 사업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 모델의 상대적 강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 KPI는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이 언급됐는데요. 우선 주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죠. 주문 건수 5% 증가.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신규 고객 주문이 2분기 연속으로 중간 한 자릿수, 그러니까 한 4~6% 정도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오, 신규 고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 네, 새로운 고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확보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군요. 활성 고객 수도 늘었다고요? 네, 활성 고객 수, 액티브 커스터머즈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로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탈했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신규 고객이 늘면서 전체 고객 기반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평균 주문 금액 AOV는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 2% 상승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AOV, 즉 고객 한 명이 한 번 주문할 때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은 약 2% 상승에 그쳤는데요. CEO는 이 이유를 믹스 변화, 믹스 쉬프트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믹스 변화요. 네, 전체 매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은 고급 브랜드나 아니면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사업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평균 금액이 소폭 상승했다는 거죠. 아, 그럼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상품 가격 자체는 크게 안 올랐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CEO가 덧붙여서 말하기를 공급업체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웨이페어 플랫폼 안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가격을 가능한 낮게 유지하려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거든요. 가격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제품 라인업이 성장해서 평균값은 올랐지만 기본적인 상품들의 가격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이건 고객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전반적인 KPI들이 성장세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군요. 특히 CEO가 강조했던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입니다. CEO는 올해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요? 네, 보통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많이 보는데 최근의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 가속도를 보려면 전분기 대비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요. 단기적인 성장 동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겁니다. 부불이 젊은 인상적인 성과인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혹시 이런 성장이 뭐랄까 일시적인 요인 때문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 같은 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CEO도 이런 의문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발표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관세 인상 전 선수요 같은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확인한 유일한 선수요 사례는 어느 것도 총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요. 아, 영향이 거의 없었다. 네, 그러면서 현재의 성과는 명백히 구조적 시장 점유율 확보, 스트럭처럴 셰어 게인즈의 결과라고 단언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외부 요인 덕분이 아니라 웨이페어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시적인 반짝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 구조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 동력이요? 궁금한데요. 첫째는 핵심 레시피, 코어 레시피에 대한 강력한 실행입니다. 핵심 레시피요? 좀 독특한 표현이네요. 네, 이건 웨이페어가 온라인 가구 판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 다양한 상품 구색, 빠른 배송 속도, 충분한 재고 확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 기본기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CEO는 이런 기본적인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온 것이 성장의 바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한 거죠. 기본기 강화가 첫 번째 동력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론칭과 확장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인 웨이페어 리워즈, 또 신뢰도 높은 상품임을 인증하는 웨이페어 베리파이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확대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초기 성공을 거두면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기본기 위에 새로운 성장 엔진들을 계속 장착하고 있다는 의미죠. 핵심 레시피라는 기본기와 신규 프로그램이라는 성장 엔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술력 강화, Broad Gains Driven by Our Tech Organization입니다. 기술력 강화. CEO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동력, 그러니까 핵심 레시피 강화와 신규 프로그램 성공의 그 밑바탕에는 웨이페어 기술팀의 광범위한 기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기술이 뒷받침되었다는 거군요. 네, 기술이 단순히 지원 부서가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기술력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리플랫포밍이라는 용어가 언급됐죠. 맞습니다. CEO는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대규모 기술 스택 현대화 작업, 그러니까 리플랫포밍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리플랫포밍.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넘어서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 기반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대거 이전하고 또 낡은 코드들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다시 짜는 등 기술 인프라 전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와, 엄청난 작업이었겠는데요? 그게 완료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는 내부적인 역량 강화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기술 스택을 갖추게 되면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 민첩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시장 변화나 고객 요구에 훨씬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개인화된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웹사이트 로딩 속도를 단축시키거나
새로운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이런 혁신들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EO는 이를 통해 훨씬 더 민첩해지고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고속도로를 새로 깐 셈이군요. 그런데 이 리플랫포밍 완료 시점이 아주 절묘했다고 하던데요. 네, CEO가 타이밍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Timing couldn't be bette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대규모 기술 혁신 작업이 딱 마무리된 시점이 마침 고객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방식 자체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렸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말 폭발적인 발전을 보여준 생성형 AI, Generative AI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생성형 AI. 네, CEO는 AI가 최근에 갑자기 유행어처럼 번졌지만 웨이페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원래부터 쓰고 있었다. 그렇죠. 가격 결정이라든지 재고 관리, 마케팅 투자 효율화 같은 다양한 분야에 이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깊숙이 적용해 왔다는 거죠. 이미 AI 기술 활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었다. 이 점을 강조하는군요. 네, 웨이페어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AI 기술 활용의 선두에 서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도구가 등장하면서 웨이페어가 가진 기존의 데이터 및 AI 역량과 결합해서 리테일 분야에서 AI 적용을 선도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리테일 분야 AI 적용의 리더. 네, Wayfair is a leader in the application of AI in retail.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리테일 AI 리더라는 표현은 상당히 야심찬 선언인데요.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있는데 웨이페어가 정말 그 정도의 차별화된 AI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물론 CEO의 발언은 다소 자신감을 좀 강하게 피력한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웨이페어가 가구 및 홈퍼니싱이라는 특정 버티컬 분야에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방대한 상품 데이터와 고객 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는 점은 분명 강점입니다. 아, 특정 분야 데이터가 많다는 거. 그렇죠.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접목한다면 범용적인 AI 모델과는 차별화된 아주 정교하고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고객의 취향이나 기존 구매 내역, 심지어는 지배 구조까지 이해해서 가구를 추천해주거나 아니면 가상으로 배치해보는 경험을 훨씬 더 고도화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기술, 특히 AI가 앞으로 웨이페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CEO의 발표 서두가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CEO는 이 기술적인 배경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곧이어 최고 기술 책임자인 피오나 탄이 생성형 AI를 웨이페어 전반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 CTO 발표로 넘겼군요. 네, 이건 기술 리더십에 대한 회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실적 발표에서도 기술 혁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웨이페어 CEO 니라즈 샤의 3분기 실적 발표 서두 발언,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핵심은 역시 내부 역량 강화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외부 요인에 기대기보다는 첫째, 가격, 구색, 배송 같은 핵심 레시피, 즉 기본기를 강화하고 둘째, 리워즈나 베리파이드, 오프라인 매장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셋째, 기술 혁신, 특히 리플랫포밍 완료와 AI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개선했다는 것. 이게 CEO 메시지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장의 동력을 외부 환경이 아닌 웨이페어 고유의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 중심의 기술, 특히 AI를 놓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리플랫포밍 완료는 단순히 과거의 숙제를 끝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빠른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고요. 네, 그렇죠. 기술 투자의 결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강한 미두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CEO가 발표 서두에서부터
CTO의 발표를 예고할 정도로 기술과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네. 앞으로 웨이페어가 말하는 핵심 레시피는 단순히 좋은 가격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쩌면 AI가 만들어내는 초개인화된 추천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쇼핑 경험, 또 더욱 매끄러워진 구매 과정 같은 기술 기반의 경험 자체가 핵심 경쟁력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 그거 매우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웨이페어의 경쟁 상대는 단순히 다른 가구 판매 업체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고 최고의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는 모든 기술 기업들과 경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과연 웨이페어의 이런 기술 중심 전략이 리테일 AI 리더라는 그 야심찬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네, 그게 궁금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CEO가 보여준 그 자신감의 실체가 앞으로 어떻게 증명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웨이페어의 행보를 통해 계속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웨이페어 CEO의 발언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